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홀로 증여세 신고하기 제4부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인 부모가 수증자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증여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동안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일 현재 3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증여자와 수증자가 살고 있는 소재지에서 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인 농지에 한해서 조세 등내 제한법에 의해서 5년간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했는데요. 증여자는 부모고 증여받는 수증자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농지입니다. 토지 중에서 농지. 이때 농지는 전답과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증여할 때 농지뿐만 아닙니다. 초지도 해당합니다. 초지도 해당합니다. 초지도 해당하고요. 또 해당되는 게 초지뿐만 아니라 산림지도 포함합니다. 산림지. 나무 심는 거 이런 것도 산림지는 원래 지목이 임의하지요. 이런 산림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은 3억이네요. 증여재산가액은 3억. 그리고 증여일은 2015년 1월 15일이니까 증여가 있는 달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니까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되겠죠. 이때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2018년도부터는 5%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니까요. 아버지 증여자와 아들인 수증자가 2008년부터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네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는요, 증여일 기준으로 해서 증여일 전 3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로부터 경작거리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일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짜리를 줬네요. 자, 그러면 증여재산이 얼마입니까? 증여재산가액이 3억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액도 3억입니다. 3억을 줬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3억이다. 증여세 과세가액도 3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공제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을 때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빼주지요. 5천만 원 빼줍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게 되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오죠. 증여세 과세 표준은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할까요? 세율 곱하겠죠.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니까 20%가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2억 5천에 20%니까 5천인데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니까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인데요. 이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는 다 5년간 1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면세액이 4천만 원 됩니다. 감면세액이 4천만 원. 그러면 납부할 세금은 없겠죠? 0이 되는 겁니다. 차가감 자진 납부할 세액. 차가감 자진 납부할 세액은 없다는 겁니다. 5년간 1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제받는 것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감면받을 때는요,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언제까지?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까지.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증여했으니까 4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하면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4천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가 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5년간 1억 원까지 면제받는데 원래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버지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때 농지를 증여할 때 2020년 12월 30일까지로 3년간 조세특례 제한법을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양식은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입력시키면 왼쪽에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뜹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양식이 서식이 2017년 3월 10일 날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이런 신고 서식이라고 하죠. 신고하는 서식. 우리나라 서식에는 수십만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입니다. 자, 이거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세요. 수중자, 증여받은 수중자 자녀의 인적사항 쓰시고요. 5번에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증여자 부모님 인적사항 쓰시고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에 9번 증여일 나왔죠? 9번에 증여일 2015년 1월 15일 증여일 나와 있고요. 증여재산은 10번에 재산 종류는 토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토지. 뭐 농지 해도 되고요. 11번 소재지가 나왔죠. 11번 소재지에
주소란 나와 있습니다. 주소 쓰시면 되겠고요. 12번 수량이 나왔는데 수량에는 농지를 준 거니까 여기다가 면적 쓰시면 됩니다. 농지 100제곱미터 이렇게. 농지 100제곱미터. 그리고 14번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이니까 14번에 3억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한 칸 띄우고 계란에다가 합계 계 나왔죠? 계에다가 3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증여재산가액이 나왔네요. 역시 증여재산가액도 3억입니다. 3억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증여재산 가산액. 22번이네요. 증여세 과세과액 22번. 증여세 과세과액의 3억. 증여세 과세과액 3억. 그리고 24번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24번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번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얼마입니까?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 5천이죠.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2억 5천 쓰시고요. 30번에 29번에 세율. 세율은 20%. 30번에 산출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2번도 4천만 원 쓰세요. 32번. 32번 산출세액 4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34번에 세액공제 합계란에다가 4천만 원 써요. 34번. 34번 세액공제 합계 4천만 원. 그리고 38번 그 밖에 공제 감면세액 나왔어. 38번 공제세 감면세액이죠. 4천만 원. 공제 감면세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5년 동안 1억 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2015년 4월 30일 신고인 쓰면 되겠고요. 만약에 세무사를 통했다면 세무대리인, 세무사 인적사항 쓰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에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이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도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란에 가서 10호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양식도 2017년 3월 10일 날 개정됐습니다. 자, 1번 재산 구분란에다가요 15번 쓰세요. 1번에다가 15번. 그리고 재산 종류는 토지. 그리고 3번에 토지 소재지 쓰시면 되겠네요. 토지 소재지. 그리고 4번에 농지 면적 쓰세요. 100제곱미터. 뭐 여기면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단가 없고 6번 평가가액 3억입니다. 6번 평가가액 3억.
그리고 7번 평가 기준은 이게 시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번에 평가 기준 기타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기타. 매매 사례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증여일 현재 소급해서 3년 전부터 수중자도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여를 했는데 지금 5년 동안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데요. 이때 아들이 증여받은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처분하면 안 돼요.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안 됩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안 되고요. 또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는 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양도할 때는 5년간 농사를 짓고 양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 3년 전부터 농사를 졌고 증여받고 5년 농사지면 결론은 8년을 경작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농지를 또 8년 이상 경작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중자인 아들은 증여받고 반드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여받은 농지인데 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